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9월 경희대학교 한의과 양리학 교실에 부임하게 된 박진봉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 대한 융합한의학회의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초청해 주신 이해수 학회장님하고 또 저장해주신 김미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새롭게 랩을 꾸린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보여드릴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주제, 그리고 지금 그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외상 후 면역 저하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트 트라우마 이뮤노서프레션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호중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중구는 일단 우리 몸에서 선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로서 외부에서 항원이 왔을 때 거의 첫 번째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제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중구는 그 항원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는 이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키모텍시스, 우리말로는 화학주성 또는 주화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원이 있는 곳의 신호를 이렇게 케모카인을 통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박테리아를 멀리서 박테리아나 이쪽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여기서 멀리서 감지를 하고, 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의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사이즈를 가진 이 면역 세포가 요거를 이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유연해지면서 세포가 이렇게 좁은 3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공간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키모텍시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 항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그 항원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면역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던 호중구의 이동 키모텍시스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세포들이 이렇게 작은 구멍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호중구가 반응하는 지금 말씀드린 항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반응하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하고 데인저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줄여서 팸프와 댐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팸프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병원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 댐프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터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신호들을 이제 댐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위험 신호를 둘 다 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호중구가 모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팸프와 댐프는 기본적으로 이 분자적 구조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호중구나 다른 면역세포가 반응을 할 때 서로 다른 수용체, 팸프와 댐프가 각각 다른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댐프 중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래된 댐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와 구조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큰데요. 일설로는 이게 우리 몸이 인체나 이런 생명체가 진화를 한 흔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유래된 마이토콘드리얼 댐프 혹은 엠티 댐프라고도 부르는데, 이 팸프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팸프와 관련이 있는 수용체를 중심으로 이제 이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MT 댐프의 종류로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ATP나 석시네이트나 뭐 N포물 펩타이드, 마이토콘드리얼 DNA 이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곳의 연구진이 이런 내용을 거의 최초로 보고하게 된 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이토콘드리얼 댐프라는 용어를 거의 최초로 사용하게 되면서 네이처에 논문을 싣게 됐는데, 제가 있을 때도 한편 내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인 이 PI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이 호중구와 MT 댐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을 했고요. 지금도 거기에 이어서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그 외상후 면역 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노소코미널 뉴모니아, 그러니까 원내 감염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크게 조직이 손상된 상태에서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게 다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서 이 기도삽관을 하게 되고, 그 기도삽관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의 프리패스 같은
그런 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 감염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건강인에서 박테리아가 이 폐로 침투를 해가지고 박테리아성 폐렴이 유발이 될 때는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낫기도 하고요.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면역 체계가 많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런 그 폐혈증, sepsis로 빠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그 기도사건을 한 채로 192시간이 되면 환자들의 거의 80% 이상에서 뉴모니아가 박테리아성 폐렴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티슈에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서 뉴트로필 호중구의 그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기능을 저해하게 되면서 실제로 폐에 박테리아의 감염이 일어났을 때 불러오는 이 케모카인 시그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티슈 손상된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가 그래도 그 생명이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 면역 세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외상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외상 때문에 발생한 그 조직의 손상이 우리 몸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계속 MT댐프를 계속 내뿜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분화되는 이런 호중구들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있는 폐로 호중구가 이동을 해야 될 때 이 이동을 키모텍시스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MT 댐프가 호중구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면역 반응이 댐프에 의해서 일어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의 주 내용이고요. 그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호중구는 결과적으로 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 면역세포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니까 이 겉에 있는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 케모카인 수용체들, GPCR들이 이제 그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셉터 인터널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케모카인을 만나지 않은 케모카인 수용체 A, B, C, D가 있는 상황에서 이 그 MT댐프가 하나의 수용체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나머지 수용체도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에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났을 때 케모카인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연구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입니다. 가장 처음에 진행했던 연구는 이 마이토콘드리얼 댐프 중에서 N포밀 펩타이드라고 하는 특정 펩타이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박테리아에 있는 포밀 펩타이드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실제로 같은 수용체, FPR1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호중과 피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약물 중재인데요. 이거를 위해서 어떤 이제 특정 제약회사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 FPR1에 대한 선택적 저해제를 이제 후보 물질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비트로 미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ND6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마이토콘드리얼 포밀 펩타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FPR1이라는 그 포밀 펩타이드 리셉터라는 수용체 그리고 CXCR2, BLT1이라고 하는 이 케모카인 수용체에 대한 그 세포 표면 발현을 팩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 포밀 펩타이드를 만났던 호중구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그 일반 그 트리트먼트가 없는 이 검은색 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빨간색 라인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이 그 GPCR의 표면 발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셉터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폴이라고 하는 이 FPR1 특이적 저해제를 처리를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FPR1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폴이 FPR1을 저해하는 이 약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더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 외에 CXL2나 BLT1 같은 케모카인 수용체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칼슘의 이제 발생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포의 그 기본적인 그
뭐 세포의 이제 기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온 중에 하나죠. 호중구에서도 역시 다양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이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ROS를 통해서 뭐 박테리아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 키모텍시스가 일어나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폴 7200이라고 하는 FPR1 선택적이 그 저해제를 처리를 했을 때 다양한 포뮬페파이드를 처리를 해도 칼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와중에 LTB1이라고 하는 케모카인을 처리를 하니까 앞서 보여드린 BLT1이라는 케모카인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아고니스트인데 케모카인인데 LTB4를 처리를 했을 때는 칼슘 채널이 정상적으로 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외에도 히모텍시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폴 처리를 사전에 했을 경우에는 엠피덴프를 만나도 이 호중구가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히모텍시스가 일어난다는 라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보 실험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외상 후 면역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외상을 유도하지는 않았고 이 엠티댐프 그 손상된 조직을 모아가지고 배에다 복강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우스의 몸에 손상된 조직이 머물러 있는 외상 후의 상태를 이제 미믹하는 그런 모사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박테리아를 감염을 시켰을 때 24시간이 지난 후에 폐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를 체크를 했을 때 건강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외상을 모방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그 박테리아의 그 잔존 박테리아가 확인이 되는데 이때 FPR1의 저해제를 처리를 할 경우 이게 굉장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FPR1이 호중구의 면역 저하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제 다른 MT 램프 중에 하나의 마이토콘드리얼 DNA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얼 DNA 같은 경우는 역시 박테리얼 DN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같은 수용체인 TLR9에 대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외상 환자의 그 혈장 샘플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mtDNA가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얼마나 발현을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날짜별로 확인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긴 하지만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그 순환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키모텍시스 실험을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처리한 호중구가 다른 케모카인을 만났을 때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DNA 역시 호중구의 면역 반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이게 TLR9이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TLR9 너가웃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너가웃 마우스에 호중구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마이토콘드리얼 DNA에 의한 이런 마이그레이션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클로로퀴인이라고 하는 엔도좀 이니비터 일반적으로 저희는 오토파지 이니비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어, 그 모든 엔도점의 pH를 높여가지고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약물인데 저희는 이제 엔도점 이니비터로 이제 상정을 하고 실제로 엔도점 이니비터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엔도조멀 리셉터인 TLR9의 작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클로로킨을 처리를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 병리적인 현상, mtDNA에 의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mtDNA가 TLR9을 경유해가지고 호중구의 그 주화성을 막아버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GRK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그 GPCR들이 세포 내부로 액티베이션 된 이후에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GPCR 카이네이즈 라고 하는 이 GRK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이네이즈인데요. 이 카이네이즈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세포 외부 그 표면에 있어야 될 수용체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음, 죄송합니다.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GRK라는 이 카이네이즈에 대한 액티베이션에 그에 미치는 그 영향을 mtDNA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외상 환자의 샘플을 얻어서 호중구 샘플을 얻어가지고 이 포스포릴레이션 정도를 확인을 했더니 포스포릴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정상인에 비해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건강한 사람의 정상 호중구에 마이토콘드리얼 DNA 또는 ND6라고 하는 이 마이토콘드리얼 포스페프타이드를 처리를 했을 때 포스포릴레이션, GRK2의 포스포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길 마이토콘드리얼 포스페프타이드는 FPR1 의존적으로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TLR9 의존적으로 GPCR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저희가 그 더 나아가서 이 GRK 이니비터를 통해서 이제 약물 중재를 시도를 했는데 두 가지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GRK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 GRKI라고 하는 물질과 그다음에 퍼럭스틴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 정신과 질환 약물인데요. 항우울제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그 GRK2와 5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셀렉티비티로 이걸 이니비션 시키는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약물 프록스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마이토콘드리알 DNA에 의해서 저해되던 그 호중구의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마이토콘드리얼 DNA 처리를 통해서 호중구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호중구의 박테리아 파고사이토시스를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얼 DNA에 의해서 이 파고사이토시스가 줄어들고 박테리아 킬링이 줄어들고 이것이 퍼럭스틴이라고 하는 GRK 이니비터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실험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외상을 모방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실제로 외상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고 간을 이제 포셉으로 이제 부서뜨립니다. 망가뜨린 다음에 4시간 후에 박테리아를 폐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폐에서 이제 잔존 박테리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폴럭스틴을 전 처리를 한 경우에 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유도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잔존 박테리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박테리아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 치료 효과를 보고자 후처리를 진행을 했을 때는 후처리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프록스틴이라고 하는 요 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별로 그다지 효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후처리에 대한 연구를 그냥 진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HDEC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자를 연구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HDEC이라고 하는 건 효소인데요. 탈 아세틸화 효소, 히스톤 디아스테릴 그 효소인데요. 이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VPA, 발프로익 애시드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정신과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로서 간질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HDEC을 굉장히 많은 팬 HDEC 이니비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처리를 했더니 굉장히 우수한 후처리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H덱이라고 하는 인자를 고르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GRK2의 하위 시그널로 작용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포 벽의 그 유연성을 조절하는 인자로서 이 히스톤 아세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이제 이런 약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약물 재창출의 전략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T 댐프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유래된 댐프가 크게 이제 포르밀 펩타이드와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대표적일 텐데 각각 서로 다른 그 리셉터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얼 포르밀 펩타이드는 FPR1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TLR9을 통해서 GRK2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 GRK2가 결과적으로 그 GRK2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호중구의 면역 반응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퍼럭스틴이라고 하는 GRK2 이니비터 그리고 발프로이게시드라고 하는 H대 이니비터의 처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거 FDA에서 임상을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그 병용 투여에 대한 그 안전성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상 후에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폐혈증에 대해서는 거의 약물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하나의 좀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중재를 발굴을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본 연구에 의의를 두고
저희 나름대로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연구랑 연계해가지고 한약물을 이용한 G 프로틴 카이네이즈 조절 후보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GRK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기전으로 이게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은 다양한 아고니스트나 이니비터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호중구에서 GRK를 늘렸을 때 혹은 줄였을 때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혹은 이니비션 시켰을 때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한약물도 같이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융합 한의학회 취지에 걸맞게 좀 한약과 관련된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고요. 다음번 학회 때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